자, 제목. 다항함수의 넓이 공식이에요. 타이틀 한번 써보세요, 일단. 쓰셨어요? 봅시다. 자, 첫 번째로 이차 함수인데요. 이차 함수는 6분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공식 이름은 그냥 내가 지은 거야. 자, 오늘 증명은 하나만 이따 할게. 하나만 좀 이따 할게. 자, 이차 함수 fx가 요래 생겼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크로스 포인트 두 개를 갖죠. 그래서 면적을 찾으려면 얘는 함수가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을 해야 되고, 얘는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그냥 적분하는 거잖아, 그지? 이 면적을 우리가 S라고 하면, 이 S는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오른쪽 절편 빼기 왼쪽 절편의 3승입니다. 왜 3승일까? 2차 함수는 적분하면 3차 함수라서 그래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전에 약간 선택권 같은 느낌으로 공부했는데 요새는 애들이 다 알고 쓰니까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는 어떤 2차 함수가 있는데 1,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넓이를 구할 때는 함수와 x 절편이 중요해지잖아요. 왜냐면 함수가 아래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인수분해해 보면 x-1, x-3이어서 1, 3이 절편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면적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이너스를 띡 달고 적분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럼 원래 이제 계산 이렇게 하는 거지. 마이너스 3분의 1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해가지고 여기에 1, 3 띡띡 2쳐. 이렇게 계산해보면 27, 9, 18,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것 같아. 그럼 좀 마이너스 1이니까 3분의 4니까 3분의 4 맞죠? 근데 지금 공식을 아시는 분들은 이 면적을 그냥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6분의 최고차항 계수절대값에 간극 3승 이렇게 6분의 8 훨씬 빠르죠?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런 상황에도 쓸 수 있어요. 자,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있어. 그리고 여기 직선 하나가 지나가요. y는 x-1 이렇게. 그리고 이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지금 직선이 위에 있어요? 곡선이 위에 있어요? 직선이 위에 있으니까 넓이 구하려면 직선에서 곡선 빼야 되지. 직선에서 곡선 빼볼게. 근데 사실 교점도 필요해서 어쨌든 교점 찾는 식을 써가지고 계산을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던가 직선에서 2차 함수를 뺀 식이 되거든. 일단 교점 구해볼게요. 넘기세요. 맞아요? 그럼 x-1, x-4지. 대답해보자. 여기가 몇일까? 1. 여기가 몇일까? 4. 그럼 우리 이제 1부터 4까지 곡선 빼기 직선 말고 직선 빼기 곡선 적분해야 되죠. 그럼 요식 보호 바꾼 거야. 요식의 보호를 바꾸면 돼. 맞아?
교점 찾는 식이 어쨌든 두 함수의 차함수거든. 재민 이해되고 있냐? 그러면 이제 이걸 할 거잖아. 근데 결국 차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들아, 나 이거 수업했지? 아마 했을걸?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는 행위, 이 교점값을 x 절편으로 갖고 곡선이 직선보다 위, 아래, 위에 있는 어떤 상대적인 위치를 지켜가면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함수를 그리는 거, 이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다. 맞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면적이 어차피 이면적이랑 같아가지고 사실 이 계산 과정 중에 차함수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봐봐. 얘가 결국 1사에 안에 있는 함수가 마이너스로 띡 묶었을 때 1, 4가 절편이지. 아래 끝, 위 끝도 절편인데 함수가 1, 4를 절편으로 갖고 있으면 아래 끝, 위 끝이 절편이면 이때 6분의 공식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굳이 저 모양이 아니어도 이런 모양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야. 괜찮아? 괜찮겠어? 그냥 이 공식만 보고도 절편으로 둘러싸여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야. 이 함수에. 됐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3차 함수랑 4차 함수도 다 돼요. 옛날엔 좀 신기한 거였거든. 근데 요새 애들이 다 알아서 별로 신기한 건 아니야. 그냥 정상적인 학원 다니면 다 배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가 2차 함수로 디테일하게 설명했으니까 일단 3, 4차는 우리 공식부터 정리 쫙 하자. 그리고 하나씩 풀어볼게. 자, 두 번째. 아이고, 한글로 써야지. 자, 3차 함수는 공식이 두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보정 공식이 하나 있고요. 약간 더운 느낌인데? 두 번째는 12분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 3차 함수 fx가 최고창의 계수 a에 근을 3개 가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x 절편이 3개 있는 거지. 자, 이면적을 제가 S1, 이면적을 제가 S2라고 해볼게요. 보정한다는 게 뭐야? 공식을 수정한다는 거지. 근데 사진 보정밖에 모르자. 미안해, 안 웃겼어. 어쨌든 봐봐요. 얘들아, 여기 면적 있잖아. 이거랑 좀 닮지 않았니? 그치? 닮긴 닮았잖아. 닮긴 닮았는데 이제 2차 함수는 선대칭이지만 3차 함수는 그때까지 빨리 올라가고 여기서 좀 완만하게 가니까 이게 이제 완전 같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6분의를 하는데 요렇게 빼가지고 3승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이게 완전 같진 않아. 그래서 약간 보정치를 곱해주면 되는데요. 이 보정치의 정체는요, 이 나머지 근에서 알파, 베타의 중점까지의 차, 요게 보정치예요. 감마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외우는 게 좀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워낙 위력이 강력한 공식이라서 좀 알고 계시면 좋아. 자, S2는 어떨까? 얘는 감마랑 베타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일단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의 6분의 공식을 써.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3승을 해야겠지. 마치 2차 함수처럼 느껴가지고 일단 공식을 써놓고 얘도 보정치가 있는데 나머지 한 근에서 베타 감마의 중점까지 이 거리 이게 보정치예요. 여러분 알파 베타 감마 잘 쓰시죠? A랑 헷갈리지 않게 잘 쓰세요. 이제 박연우는 오면 뭐야 저거 이제 이런다고 이제 우린 알죠? 자, 그 다음에 12분의 공식은 fx가 중근 하나랑 즉 바운스 포인트 하나랑 크로스 포인트 갖고 있을 때 그럼 이제 A가 양수라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여기 베타에다 제곱 쓸게 미안해요. 근데 알파 쪽이 중근이어도 상관은 없어. 이때 요 면적 S는 공식 이름이 12분의니까 뭘로 시작하겠니? 12분의로 시작해요.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에 3차 함수 적분하면 4차라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승이야. 왼쪽이 튕기든 오른쪽이 튕기든 상관이 없습니다. 12분의 공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 결국 6분의 공식은 크로스 포인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 아이고 2차 함수니까 당연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보정 공식도 크로스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12분의 공식은 바운스 하나 크로스 하나 있을 때 쓸 수 있는 거야. 제가 2차 지워도 되죠? 지우기 전에 2차 빨리 지워야지. 다 적으시고, 제가 4차 적기 적다 보면 좀 좁을 것 같아서 여기다 적을게. 빨리 지워야겠다. 박이는 못 봄. 야를. 그래, 왜 지워요? 어차피 강의도 보는데.
자, 4차는 첫 번째 20분의 공식이 있어요. 얘는요, 스무스 크로스에서 쓸 수 있는 겁니다. (4차가) ax-알파의 세제곱 x-베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4차가 알파에서 스무스 포인트를 갖고 베타에서 크로스 포인트를 갖는, 자, 이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면적 S는 20분의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몇 승일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내가 그림 하나만 그려도 되겠지? 이쪽에서 크로스, 이쪽에서 바운스 해도 쓸 수 있어. 그 다음 두 번째 30분의 공식이 있어요. 사실 4차 함수는 나도 공식 잘 안 쓰긴 하는데 얘는 좀 자주 나오거든. 얘는 바운스에서 쓸 수 있어요. 바운스. 4차니까 그는 이런 식으로 중근중근 가질 수도 있단 말이야. 뭔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4차 함수. 여기도 면적 있지. x축이랑 둘러싸인. 얘 면적이 30분의 오늘 배운 공식들 보면 6분의 9, 12분의 9, 20분의 9, 30분의 지. 분모는 외우기 쉬워요. 얘가 2 곱하기 3이고 얘가 3 곱하기 4고 얘가 4 곱하기 5고 얘가 5 곱하기 6이거든. 그리고 사실 분자도 외우기 쉽잖아. 이거 다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은 붙어있고 이거는 2차 함수 거니까 3차, 이건 3차 함수 거니까 4차, 그다음 요건 4차 함수 거니까 5차. 외우는 게 어렵진 않단 말이야, 공식 자체를. 근데 얘네 둘을 좀 구분을 잘 하셔야 돼. 20분의가 스무스 크로스, 그다음 30분의 공식이 바운스.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보정치 공식, 보정 공식. 아시겠어요? 필수예요. 이걸 못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졌는데 이걸로 계산 안 하잖아? 그럼 이제 30초 걸릴 계산 5분 하고 앉아 있어야 돼. 그래? 나 물 좀 떠올게. 적고 있어, 얘들아. 아, 그리고 어떻게 증명된 건지 내가 살짝 알려줄게요. 자, 이제 앞으로 오셔갖고 오늘 질문 풀고 책을 끝내버리고 문제를 받자. 자, 143쪽에 16번 보십니다. 사실 기초 문제지만 이런 문제들도 계산이 꽤 걸려요. 연우, 숙제했어?
뭐야? 표정이 왜 그래? 여기까지만 했어요. 딱 146번까지만. 여러분 두 도형 넓이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럼 원래 위에서 아래 거 빼고 더하기 위에서 아래 거 빼야 되니까 이적분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 뭐 면적이 4면은 4 더하기 4 해가지고 8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잖아. 만약에 얘를 내가 부호를 안 바꾼 상태로 적분하면 얘 몇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4가 나와가지고 0이 돼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함수의 역전 형상이 관찰이 되는데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 끝점까지 적분을 이렇게 한 번에 했을 때 정적분 값이 0이 되는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거든요. 이거는 너무 단골 주제야. 알겠어? 심지어 요새는 이게 왜 자꾸 번호가 뒤로 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모의고사에 막 13번 이런 데 나와. 알겠어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여기 2차 함수가 아이고 씨 못생겼다. 빗살머리 통일로. 근데 나도 이제 나도 오늘 제정신 아닌 것 같아. 오늘 며칠이니? 나도 힘들다. 와, 2달 이거 힘들다. 내년은 못 하겠는데? 니네 내년에 고3인가? 그럼 또 해야겠네. 아, 3차로 가자. 너는 여기 fx가 있고 gx가 있어. 대답 잘해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인데 이 왼쪽 넓이가 a고 이 오른쪽 넓이가 b야. 근데 a 면적이랑 b 면적이 예를 들어 3분의 2 차이가 나요. 아니면 뭐 a-b가 3분의 2다 이렇게 느끼셔도 되고. 자, 그럼 봐봐. 알파부터 감마까지 fx-gx를 한 방에 적분하면 몇일까? 끝. 왜요? f에서 g를 뺐으니까 f가 위에 있는 이 면적은 양수로 도출이 되고 f가 아래에 있는 얘의 면적은 마이너스로 도출이 돼서 이 정적분 과정이 이 a-b를 한 번에 계산하는 과정이 되는 거야. 뭐 이 정도면 좋네. 이해 잘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어차피 같다 그랬으니까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럼 3차 적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a-2가 2차항의 개수거든. 그래서 3분의 마이너스 a-2의 x 3승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쪽은 2가 내려와서 ax 제곱 여기를 0부터 2까지 16사 3분의 8a 마이너스 3분의 16 그 다음에 4a 요게 0이야. 이만큼이 3분의 4a이고 요만큼이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넘어가서 3분의 4a는 1 이렇게요. 됐죠? 연우 이해했어? 자, 그 다음 146쪽이 6번입니다. 밑줄 만나는
만난다라는 건 좌표값이 같은 건가? 좌표값이 같은 걸까? 즉 위치가 같은 걸까? 속도가 같은 걸까? 화속도가 같은 걸까? 그래요. 좌표값, 위치가 같은 거야. 그래서 만나는 거기다 여러분 밑줄 그셨죠? 여기다가 xp는 xq 이렇게 쓰세요. 쌤 근데 속도 함수가 있는데요. 저는 위치 함수를 모르는데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앞단원 개념 42번, 43번 같은 거에서는 위치 함수를 알고 있을 때 미분해서 속도 함수를 얻었지? 그럼 이거 적분하면 위치 함수야. 그래서 개념 42, 43이랑 이 뒤쪽 개념 58, 59가 한 덩어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대신 적분상수를 모르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쉬운 문제들에선 원점을 출발하여 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0초 때 이 점의 위치가 0이라는 얘기라서 이런 적분 상수들은 다 0입니다. 자, 그래서 언제 둘이 같아지는지 계산해 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는 0이니까 t값이 0하고 4 나오죠? 자, 0이 나온 이유는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0초 때 일단 멈춰 있을 때 만나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 다시 4초 때 좌표값이 같아지나 봐. 그래서 위치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4 넣으면 답이죠. 여기 넣든 여기 넣든 상관은 없겠지. 어? 4 넣으면 몇이야? 아, 미안해. 속도에다 4를 넣고 앉아있네. 여기다 4를 넣으시면 되겠죠. 그쵸? 60. 자, 이렇게 해서 책이 끝났는데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그 역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해서, 역함수와 그래프의 넓이라고 해서 143쪽 유형 92번에 필기한 내용 기억하세요? 그죠? fx-x 절대값 그 정적분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 이용 기억나요, 안 나요?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직사각형 이용 써있죠? 자, 그게 뒤에 문제 하나 있더라고. 이거 좀 같이 풀어보자. 물론 이제 좀 아쉽게도 얘네들이 그 완전 그림을 줘서 조금 쉽긴 한데 14번 풀어봐요. 14번. 149쪽 14번. 미안. 쪽도 안 알려주고. 149쪽 14번 풀어보세요. 자, fx가 루트 x-1이라서 1,0을 기준으로 상우하고 있죠. 그럼 역함수는 0,1을 기준으로 우상하겠지. 사실 여러분 이 함수식도 여러분 아세요. 그죠? 왜냐면 이 친구가 1,0이 시작점이라는 것은 원래 함수가 아니라 역함수는 0,1이 시작점인 2차 함수가 돼야 되는 거고, 최고창의 개수는 역수가 된다 이렇게 배우신 적이 있으니까. 그죠? 무리함수 쉽게 하는 거. 그러면 이제 1부터 2까지 fx dx면은 요 면적이고, 근데 0부터 1까지 gx dx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키포인트가 뭐였어? 얘를 옮기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A의 넓이 더하기 C의 넓이는 B의 넓이 더하기 C의 넓이랑 같아서 이게 통째로 1 곱하기 2짜리 정사각형에서 정사각형이다. 직사각형이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지. 쉽죠? 자, 그 다음에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저한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문제 뽑는 동안 잠깐만 계세요. 12문제. 박연우 빠가야로 선생님 30문제예요. 알겠어요? 왜 12문제를 쓰고 아니 실제 수능 혼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의고사 안 봐? 문제도 모르고 있어. 영어 몇 문제야? 45문제? 근데 왜 수학은 몰라? 너 내가 언젠가 그래가지고 1번부터 9번까지 그 다음에 16번부터 19번까지 그 다음에 23번부터 27번까지 요게 9번 하나만 빼고 다 2, 3점이거든요. 근데 9번도 거의 2, 3점 같은 4점이라서 풀 수 있어. 이 총 18문제예요. 18문제. 요거 다 맞추면 52점이야. 아시겠어요? 보통 이제 고3 애들이랑 요거를 30분 안쪽으로 끝내는 훈련을 좀 해요. 근데 1등급 치는 애들은 한 15분이면 다 풉니다. 15분.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4점짜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쵸? 요 4점짜리들 중에서 글쎄 수능 기준으로 하면 6개 맞추면 3등급에 걸쳐 거의 6개 정도 맞추면. 근데 여기 23번부터 27번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과 통계거든. 그래서 보통 애들이 확통해서 노가다 뛰는 거 하나 빼놓고는 다 푼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도 요 15번이랑 22번 제끼고 나면 쉬워요. 이렇게 하면 88점이거든. 그럼 운 좋으면 1, 운 나쁘면 2등급 대가리. 뭐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거지. 아시겠어? 그래서 오늘 저랑 이거 하고 여기서 몇 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 그 프린트는 그대로 내일 다음 시간에도 들고 오면 돼. 그 다음 시간에 이거 테스트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18번까지 푸는 동안 대수미적 통틀어서 내용 정리를 쭉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기억이 나나 보는 거야. 뭐야? 여기 3모자가 있죠. 그럼 5의 3분의 1승이고 25는 5의 제곱이니까 여기 있는 지수 3분의 1이랑 곱해져서 5의 3분의 2승이 되겠지. 그러면 5의 1승이구나 해서 5번. 그 다음 2번 보시면 이거 뭐예요? 박연우 진짜 모르겠네. 진짜 너는 조졌다. F2 해봤는데 마이너스 1 나와가지고 너는 뇌가 없냐? 왜 있는데? 뭘 배웠으면 떠올려야지. 맨날 생각 없이 사니까. 이걸 넣어서 계산하라는 게 아니죠. 미분해서 여기에 1을 넣는 거야. 알겠지? 이 되게 귀엽고 문제들이 쉬워요. 제가 일부러 이제 16번부터 19번까지는 9번 뒤로 딱 당겨놨으니까 여러분들은 문제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자,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 K래.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그죠? 그죠? K, 그 다음에 K제곱, K3승 이런 식으로 K가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그럼 이게 K4승이고 얘가 K제곱이고
얘가 K제곱이고 이게 K야. 그럼 크크 플러스 1이 30이란 말이야. 뭐 30을 넘겨서 인수분해도 되지만 어차피 5 곱하기 6이겠죠? 그래서 K가 5입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무슨 중학교 문제 같지? 이해되고 있어? 그 다음 4번 봐봐. 이거 이제 미적분에서 배웠던 1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연속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를 위에 있는 함수에 넣어주면 좌극한이 계산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를 아래다 넣어주면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 5번도 F'1이니까 뭐 해야 돼? 또 미분해서 1 넣는 거야. 근데 이제 곱미분법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써봐라 이런 거지. 자기가 곱미분법 싫으면 전개해서 해도 되고. 자,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여기에 1을 넣으시면 됩니다. 14가 되죠. 괜찮아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 다음 6번. 오, 뭔가 반갑죠? 오랜만에 보는 삼각함수야. 우리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도 곧 나갈 부분이고. 기억나니, 얘들아? 2분의 파이나 2분의 3파이나 파이 같은 어떤 특수 각에 의해서 측정된 세타. 서 있으면 변하고, 누워 있으면 안 변한다. 기억나시죠? 이거 서 있어야 누워 있어요. 서 있어서 사인.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면 몇 사분면이야? 2사분면이죠. 90도 플러스 세타니까. 그럼 2사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야, 음수야? 올사탄코.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딱 달아가지고. 아, 사인 세타가 5분의 1이구나. 이렇게. 그럼 이제 분모는 5분의 1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얘들아. 우와. 이렇게 약분되니까 그냥 사인 세타분의 1이네. 그럼 5죠, 5. 괜찮아요? 그 다음 7번. 어, 7번. 이거 이제 여러분들 가장 최근에 미적분 1 개념 54에서 배우신 거. 정적분이 포함된 등식, 그지? 여기 만약에 A나 B같이 미정계수가 있었으면 X에 0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F 찾는 거니까 양변을 미분하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1 넣는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공부를 얼마나 안 하면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8번. 그냥 로그 계산이네. A랑 B랑 곱해달래. 그럼 보세요. 일단 A는 이거 이제 합쳐줘야 되는데 아쉽게 밑이 같진 않아. 근데 이제 무슨 짓을 할 수가 있냐면
여기 있는 2를 이렇게 올려주면 a가 로그 10분의 1이 되고 얘는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1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로그 20이니까. 맞아? 자, 상용 로그인데 진수가 10분의 1이야. 이거 몇이에요? 마이너스 1. 0.1, 10분의 1이면 0.1인 걸 누가 몰라. 그 다음에 요거 몇이야? 오, 이렇게 지워진다. 돼요? 그 다음 B 뭐예요? 로그? 이지? 그럼 A, B는 얘들아 로그 2의 10 곱하기 B는 로그 2라고 나와 있지만 제가 로그 10의 2라고 적어 드릴게. 이거 뭐야? 자, 1번. 어떻게 생각해? 진짜 쉽죠? 9번. 심지어 9번은 4점짜리야, 이거는. 여기 써있지? 4점. 맞아요? 요건 이제 계산 방법이 엄청 많거든요. 계산 방법이 엄청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드릴게요. 솔루션 2개 정도 한번 해볼까? 박연우, 이거 봐요. 양수A라 그랬어. 그럼 얘들아, 이게 지금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야? A까지야. 얘는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몇 가지야? 0까지야. 그럼 요거 넘겨서 빼버리면 뭐야? 결과를 적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부터 A까지 정적분 결과에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정적분 결과를 빼버리면 몇부터 몇까지 남는 거예요? 0부터 A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내가 우변 좌변으로 넘긴 거니까 이거 0이야. 여러분 이해했어? 아 뭐야? 이해가 안 돼. 여기 플러스로 써있는데요? 아. 하여튼 이해돼? 네. 그치. 이제 A를 넣으면 적분해서 A를 넣어야지. 요렇게. 그럼 이제 양수 A 값은 4번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좌변이 F, A-F-2고 우변은 F, 0-F-2니까 이게 지워지죠. 그죠? F는 뭐야? 이거의 부정적분이지. FA는 이렇게 생긴 거고 F0은 C니까 윽 날리면 어차피 똑같죠. 되세요? 10번부터 쉬고 와서 할게요. 10시 반까지 쉬세요. 그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 같은 거 푸실 때는 있잖아요. 잘 보세요. 뭔가 문제가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앞에 2를 달면 니네들이 뭔가 좌변이랑 비교할 때 이런 걸 이제 올려놓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야. 근데 봐봐. 올리기 전엔 진수가 뭐야? 2x-5지. 근데 올리고 나면 진수가 뭐야? 2x-5의 제곱이지. 이 상태로 진수 조건을 쓰면 x가 2분의 5 이상인데 이 상태로 진수 조건을 쓰면 x가 2분의 5가 아닙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항상 풀기 전에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항상 풀기 전에 윤호야 이거 봐. 로그 방정식이나 로그 부등식은 항상 풀기 전에 주어진 상태 그대로 진수 조건을 먼저 쓰고 시작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이래 놓고 이제 자유롭게 조작하는 거야. 진수는 양수해야 되지, 그지? 맞죠? 그리고 너네 밑이 2가 있고 밑이 4가 있어. 그럼 어디에 맞추고 싶어? 그쵸? 왠지 밑은 줄이는 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돼 있으셔가지고. 근데 보세요. 이걸 2에 맞추면 얘가 나와서 올라가면 루트가 된다? 그치? 그래서 내 추천은 뭐냐면 항상 작은 쪽에만 맞추지 마시고 보세요. 보세요. 이렇게요. 보세요. 이렇게요. 봤어요? 2분의 2 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비교하기가 좀 더 수월해요. 넘겨놓고 아이고 씨. 27에 14 돼? 그럼 x는 몇 또는 몇? 2 또는 7 근데 진수 범위에 맞는 x값은 몇? 7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밑을 줄인다고 능사가 아니야. 어쨌든 너무 쉽죠. 11번. 자, 이거 풀어봐요. 최근에 하신 거니까. 이 정도면 계산 끝났어야 되고요. 자, 극대값이 27분의 7이래요. 자, 미분해서 (6으로) 떼고 인수분해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4점짜리가 되면 A 부호를 안 줄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3점짜리다 보니까 A 부호가 있어요. 양수 A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 여기는 2A. 그럼 극대가 27분의 7이라는 건 마이너스 A를 넣었을 때 27분의 7이 된다는 얘기니까 저기다 마이너스 A를 넣어. 그러면 7A 3승이지. 요게 27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A는 3분의 1. 끝. 안 어렵지 얘들아. 이거 3분의 1이야. 이거 3분의 1이니까 9분의 12가 돼서 3분의 4x가 돼요. 근데 문제에서 f 3 찾아달라 그랬으니까 54-9-4 이렇게 되죠? 11번이었고요. 풀었죠? 그 다음에 12번. 뭐 점화식 하나 있긴 한데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니긴 한데 어차피 몇 항까지만 있으면 돼. 16항까지만 있으면 되지. 요새 점화식들은 다 초론하는 문제라 그랬죠?
그냥 n에다가 1, 2, 3, 4, 5, 6, 7, 8, 9, 10 넣는 거야. n에 1 넣으면 a1 더하기 a 5번. 그죠? 그 다음에 n에 2 넣으면 a2 더하기 a 6번. 그 다음에 a에 3 넣으면 a3 더하기 a 7번. 그 다음에 4 넣으면 a4 더하기 a 8. 그죠? 그럼 약간 8개 세트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맞아요? 48이네? 그럼 9번부터 16번까지도 뭘까? 그래서 96이야. 물론 어려운 점화식도 있어. 아마 22번 맨 뒤에 게 이제 어려운 점화식일 건데. 자, 그 다음에 넘겨서 13번 보시면요. F' 주고 F 구하는 거니까 적분하시면 돼요. 부정적분. 3 내려오고 2 내려오고 적분상수 C. 근데 F1이 며칠이에요? 6. 그럼 여기 1 넣으면 6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 1 넣으면 5잖아. 그럼 C 뭐야? 1. 그래서 F2 구하시면 돼. 8, 3에 24 플러스 8 플러스 1. 솔직히 지금까지 풀면서 어려운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내가 한 줄 이상 적은 적 있니? 세 줄 이상 풀이 과정 적은 문제 있어요? 없죠? 여기까지 13문제인데 내가 아까 13문제인데 이렇게 하면 4등급이야. 40점이라고요? 4등급이라고. 돼요? 근데 내가 아까 18개라 그랬잖아. 나머지 5개는 이제 선택과 막 확률과 동기. 아직 안 하셨으니까. 이제 14번부터 본격적인 4점짜리야. 그래서 여러분 일단 14번 한번 읽어보시고 약간 접근해 보시겠어? 생각 좀 해봐. A의 역할이 뭐였는지, B의 역할이 뭐였는지, 그 다음에 3을 쌤이 수업할 때 뭐라고 했었는지 그런 걸 좀 기억하시면서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값 13을 갖는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봐요. 과연 저희가 창피해요? 방금 창피했지. 여기 봐. 이 3이 뭐라고요? 진동의 중심. Y축으로 3칸 올라가는 거니까. 그죠? 내가 코사인을 이렇게 8분면에서 좀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했었고, 여러 가지 다 해줄게. 이 B는 뭐랑 연관이 있는 거니? 주기, 그렇지? 이런 거 잘 기억하더라고. 또 B는 잘 기억하더라고. 기준주기 2파이를 B로 나누면 저 함수의 주기가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한 주기만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B분의 2파이야. 물론 이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는데 연습을 하시는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한 주기 그려놓고 몇 분할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이거 4로 나눠봐. 2B분의 파이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4분할 했을 때 여기가 2B분의 파이, 여기가 2B분의 2파이, 여기가 2B분의 3파이, 여기가 2B분의 4파이. 그치? 그리고 사인은 진동의 중심부터 출발, 코사인은 꼭대기에서 출발. 4분의 1주기씩 잘 그려내는 거야. A는 뭐라고? 진폭. 그렇지. 안 곱해져 있으면은 진동의 중심부터 1, 1. A 곱해져 있으면 진동의 중심부터 AA. 그래서 여기가 3 플러스 A. 여기는 3 마이너스 A. 자, 이게 13. 그래서 여러분 사실 최대값 13이랑 3A를 보시는 순간 A는 끝나야 돼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최대값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얘가 최대값을 0이랑 b분의 2파이에서 갖는 것처럼 보이지? 이것도 괜찮고요. 어쨌든 얘들아 여기가 10이고 얘가 13이 된다라는 건 33 띡띡 떼고 나서 13미안 코사인 bx가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코사인 bx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원래 최대값이 1이죠. 자, 코사인은 언제 1이 돼요? 0. 그렇지. 이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누워있는 각도들일 때 그지? 0하고 b분의 2파이하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맞아? 해석 끝까지 할 거니까 잘 봐. 이런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야 돼. 자, b로 나누면 0하고 b분의 2파이하고 또 b분의 4파이하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보면 b분의 2파이에서 뭐야 이거? 아, b분의 2파이 여기구나. 아이씨 깜짝이야. b분의 2파이에서 1, 0에서 1. 그 다음번엔 b분의 4파이에서 1. 그 다음번엔 b분의 6파이에서 1.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럼 이제 요게 3분의 파이일 거냐? x값 3분의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이해되고 있어? 요게 3분의 파이일 거냐? 뭐 이런 거잖아. 여기서 b값 구해보면 파이 떨어지고 b는 6이 돼. 근데 여기서 b값 구해보면 파이 떨어지고 b는 12가 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b의 최소. 그래서 답이 6인데 어디까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냐면 b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될까라는 이해도 좀 하고 계셔야 돼. 알겠어요? b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라는 이해도 좀 하고 가셔야 돼. 잘 봐요. 지금 이 문제는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는 거지. 그지? 자, 얘는 b값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좀 조정되는 애고 내가 0부터 2파이까지라고 딱 이렇게 그래프를 좀 고정해 볼게. 이렇게? 잘 들어봐. 만약에 b가 6이야. 그러면 주기가 2파이에 6분의 1배 되는 거지. 그치? 원래는 2파이까지 한 주기가 들어가거든? 근데 6 되면은 주기가 6배 줄어요. 맞아요? 그럼 몇 주기가 그려질까? 6주기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저 b는 주기를 줄이는 역할 좋고 이렇게도 이해하고 있어야 돼. 진동수를 6배로 만들어요. 하나, 둘, 셋, 조졌다.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2파이까지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 그럼 b가 12가 되면 어떻게 될까? 12주기가 들어가는 거지. 그치? 주기가 짧아지고 12번 진동하는 거야. 이런 이해도 잘 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럼 3분의 파이에서 최대를 갖는 상황은 여기도 되고 12여도 어쨌든 뭐 여기서도 최대 갖긴 하지만 이렇게도 최대 갖잖아. 그치? 18이 되면 어차피 또 3분의 파이에서 최대가 돼. 이런 이해도 좀 하고 계시면 좋고. 근데 이제 요 풀이가 제일 나아요. bx를 짝수 파이로 만드는 풀이. 그래. 돼? 근데 풀이가 좀 길어? 아니야. 이 진동함수 하나만 잘 해석해주면 된단 말이야. 자, 또 해보자. 15번이 이제 여러분들 또 최근에 배우고 계신 전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어야 되는, 그죠? 해보세요. 자, 이 문제 자체는 쉬운데요. 우리 이제 미적분 1에서 개념 42, 43, 즉 미분법 단원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 그 다음에 미적분 1 개념서 배우실 때 개념 58, 59, 즉 적분법 단원에서 점의 위치와 이동거리,
이 두 단원이 머릿속에서 합쳐져야 된다 그랬죠. 이건 결국 XT 그래프를 보고 VT 그래프를 해석하거나 VT 그래프를 보고 XT 그래프를 해석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되려면 일단 XT 그래프는 XT 그래프 자체적으로, 그다음 VT 그래프는 VT 그래프 자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T 그래프랑 VT 그래프 예를 하나 들어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석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저건 아니야. 자, 봐. 대충 만든 함수 아니거든요. 정확한 XT 3차 함수거든. 자, 이 점 좌표 읽어봐. 0,1 무슨 뜻이야? 0초 때 내 위치는 1입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최초에 나는 1이라는 좌표값 위에 서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 1초 때 x값이 몇이에요? 5죠? 그럼 난 1초 뒤에 어디로 가는 거야? 5로 온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평균 속도는 4라고 해요, 보통. 그 다음에 3초 때 다시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그죠? 그 다음 4초 때 다시 어디로 가요? 5. 맞아? 그럼 내가 지금 0초부터 4초까지 움직이는 동안 속도가 잠깐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몇 초 때예요? 1초 때랑 3초 때.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다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나오는 거지. 이해되고 있지? 여기서 이 도함수, 우리가 속도함수라고 부르는 얘네들이 0이 되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양수, 그러니까 원래 함수가 증가 상태. 그죠? 여기선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 음수, 원래 함수가 감소 상태. 그럼 도함수는? 자, 이런 함수가 그려져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xt 함수에서 속도가 변화하는 순간은 그 값을 갖는 곳이고, vt 함수에서 위치 함수에서 운동 방향이 변하는 순간은 저렇게 좌표값이 증가하다가 떨어지는 또는 감소하다가 떨어지는 그 값들을 가질 때 t값을 찾으시면 되고, vt 그래프에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을 관찰할 때는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을 관찰하는 거야. 보통 점 P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각은 V의 부호가 바뀌는 곳을 관찰해요. 근데 이게 다항함수잖아. 부호가 갑자기 바뀌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V가 0이 되는 시간을 찾아. 이런데. 근데 여러분 이게 처음 들으시는 게 아니지, 그지? 그죠? 배우셨던 거니까 다시 잘 갈무리 하시면 돼. 근데 봐봐. 어쨌든 내가 이거 V를 구한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자체적으로 절편을 찾아서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아니면 얘를 xt 함수에 도함수 취급을 하면서 마이너스 1이랑 2에서 극대랑 극소를 갖는 이런 xt 그래프로 해석을 해도, 아, 얘는 2초 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구나. 좌표값 최저점을 딱 찍었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는구나.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에서 다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나중에 이동거리 문제 풀 때요. 이 해석을 잘 하잖아? 그럼 적분을 안 해도 돼. 개꿀이에요, 개꿀. 아시겠어? 어쨌든 이 문제는 몇 초 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야? 2초. 마이너스 1초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맞죠? 근데 가속도 물어봤으니까 여기서 액셀레이션 구하시면 돼요. 미분. 여기다 이 넣는 거야. 그래서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사실. V가 0 되는 T값 찾아서 액셀레이션 구하면 돼요. 근데 이런 디테일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리고 보시면 문제 번호가 11번이죠. 니네 수능에도 11번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정답률이 정말 높으니까 틀리시면 안 돼. 오히려 이렇게 공부를 디테일하게 해놓고 아 제발 어렵게 나와라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시도해보세요. 같이 풀 겁니다. 요거는 아마 이제 좀 기억이 안 나실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 얘를 가볍게 다루시는 능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얘를 가볍게 다루는 능력. 자, 지금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 얘들아, SN이 주어져 있어. 맞아요? 이걸로 AN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뭘로? SN-SN-1 이렇게 공식을 배우셨지, 그지? 사실 공식이라기보다는 그냥 상식이죠, 상식. 얘가 중요한 거고. N항까지 합해서 N-1항까지 합을 덜어내면 된다고. 근데 이 문장을 그냥 문제에서 이렇게 바꿔놔. 알겠어? 그럼 AN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이걸로 N-1번째씩 빼면 되는 거거든. 그쵸? 그쵸? 근데 얘들아, 결국에 이런 얘기야. 수열의 합을 이루는 일반항은 n번째 식에서 n-1번째 식을 빼면 돼요. 이런 얘기란 말이야. 여기 애들이 식을 겁나 오지게 막 복잡하게 바꿔놔요. K로 써야 이쁘겠다, 그지? 그치? 이래도 이 수열의 합을 이루는 이 수열의 n번째 항, 이 수열의 일반항은 이 식의 n번째 식에서 n-1번째 식을 빼시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는 여기 있는 AK 플러스 BK 플러스 C를 뭐 CK라는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해서, 그지?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뭐 이겁니다 라는 과정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오래 걸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수열의 n번째 항은 SN-SN-1. 그럼 요 관점이 생기고 나면 봐봐. 이렇게 생긴 수열의 n번째 항까지 합준 거지. 맞아? 그럼 얘 일반항, 얘 n번째 항은 n번째 항은 SN-SN-.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야.
그리고 이제 나는 AN에 관심이 있으니까 수열 BN만 찾아오면 돼요. 잊지 마 얘들아 이거. 여기가 아무리 복잡해도 n번째 항은 Sn-Sn-1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이제 실전을 위해서 배우는 이제 약간의 조작들인 거고, 이거 뭐 실전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제 봐봐라. B1이 2인 등차 수열 BN이라고 했잖아. 그죠? 이제 등차 수열이고 초항은 알았지만 공차를 모르니까 이제 BN을 완벽히 적을 수는 없는데, 이거 어쨌든 n에다가 내가 마음대로 숫자 넣을 수 있는 식이란 말이야. n에다가 1 넣어보자. n에다가 1 넣어보자. 그럼 우변 뭐야? 2분의 1. 좌변은 2랑부터 2랑까지니까 B2분의 A1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S1은 A1이잖아. 문제에서 A1 몇이라 그랬어? 2. 그럼 이거 2야. 그럼 얘 몇이야? 4. 초항 2고 두 번째 항 4야. B는 뭐야? 공차 몇이야? 2. 그럼 뭘로 시작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끝이야, 끝.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4 나오니까. 그럼 이건 뭐야? 내 말이요. 요거 이제 계산하면 돼요, 그지?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지. n-2분의 1이야. A에는 됐죠? 2를 얘한테 주면 어때? 더 괜찮지? 플러스 2n 마이너스 n 됐죠? 자, 이게 초항부터 가능한지 두 번째 항부터 가능한지 확인하시는 방법. 여기도 넣어보면 되지. A1 몇이야? 2. 그 다음 문제에서 A1 몇이라 그랬어? 똑같네. 그죠? 그래서 이거 없어도 되고. 만약에 초항이 달라. 그럼 1항부터 5항까지 하는 거잖아. 1항만 따로 구하고 2항부터 5항까지 합은 저걸로 구하고. 돼요? 지금은 1항에 장난질 안 쳐놨으니까 그냥 이거 1부터 5까지 하면 되는 거죠? 맞지? 너 알아듣고 있니? 큰일 났어 진짜. 이거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못 풀 수는 있지. 근데 풀이 과정을 못 따라오면 이거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야. 정신 차리셔야 돼 이제. 돼요? 되시죠? 우리 이제 싱글벙글 웃으면서 공부하는 시기는 끝났어요. 이제 진짜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55 두 개 110에다가 15 마이너스 5. 돼요? 그럼 지금 조작 3개밖에 안 필요한 거야. 이거하고 Bn 알아내기 위해서 두 번째 항 알아낸 거하고, 그지? 그 다음 밑에 넣으면 문제는 끝인 거잖아. 맞아요? 너 이해돼? 어디서 막혔어? 봐봐. 요건 했어? 여기서부터 안 돼? 그리고 17번 봐봐라. B-A라고 돼 있을걸? 그지?
B는 양수로 나오고 A는 음수로 나오게 적분을 해야 돼. 해봐. 니네 아까 대답했던 거다. 과연. 물론 이제 F랑 G를 살짝 찾아야 돼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아니. 우리 여기를 같이,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를 같이 좀 생각 좀 같이 하고 하자. 여기 봐봐. 지금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생겼잖아. 문제에서 A-B 물어봤어? B-A 물어봤어? B-A. 그럼 봐봐. 얘네를 각각 적분하는 게 아니다. 0부터 여기 점은 모르지만 뭐 좋네? 이렇게 쉬운 문제가 0부터 3까지 한 번에 적분하는 거야. 알겠어? 근데 B영역은 양수로 튀어나오고 A영역은 음수로 튀어나와야 돼. 그러면 내가 직선에서 곡선을 빼야 될까? 곡선에서 직선을 빼야 될까? 그렇죠. 지금 이 문제는 요거 계산하라는 얘기야. 그냥 계산하면 답이야. 알겠어? 직선식 곡선식만 따면 돼.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제가 두 가지 스타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fx의 힌트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는 말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무런 센스 없이 간다면 이제 이렇게 일반형으로 해놓고 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내가 이제 고3 친구들이랑 수능 수학 하다 보면 애들아 함수를 이렇게 일반형으로 세팅하는 순간 이 문제는 조진 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들어보세요. 자, F1은 F2는 0이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를 넣어도 0, 여기에 1을 넣어도 0. 그 다음 F'0이 마이너스 7이라 그랬지. F'0은 B야. 1차항 개수거든. 왜냐면 미분하면 C 날아가고 이 B가 상수항으로 남아서 그래. 조금 빨리 하자면. 돼요? 여기다 마이너스 7 놓고 A랑 C까지 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 F1이랑 F2가 뭐라고 돼 있어? 0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1, 2가 근인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소의 나림이 칭찬해. 아이고, 내가 유나풀이를 못 봤다. 알겠어요? 그럼 모르는 인수가 하나밖에 없는 거지.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건 3개잖아, 모르는 게. 여기 이렇게 하면 모르는 게 몇 개? 하나고 힌트 2개 쓴 거야. 이제 얘만 쓰면 돼요. 미분. 쌤, 곱미분 하나요? 해요. 곱미분 하는 겁니다. 앞에 거 미분. 얼마 안 걸려. 중간 거 미분. 마지막 거 미분. 여기에 0 넣으면 마이너스 7 나오는 거지. 되세요? 근데 1차항 계수가 F'0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약간 2P, 1P 해가지고 아, 얘가 마이너스 7이구나. 뭐 이렇게 푸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괜히 했나? 알았어. 여기다가 이제 0을 넣어요. 그럼 2P, 1P, 그 다음에 2 해서 마이너스 7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만큼이 마이너스 9가 나와야겠지? 그래서 P는 마이너스 3, 그럼 fx 끝! 이렇게. 기억 좀 해주시고. 요건 최후의 수단. 내가 세팅이 잘 안 된다 하면. 자, 그러면 이제 직선식도 결정할 수 있어. 이게 어차피 원점 지나는 직선이라서 여기에 3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나오잖아. 12 2 곱하기 1 곱하기 6. 그죠? 그럼 3,10이라는 건 기울기가 몇인 거야? 근데 왜 3x라고 썼니? 그랬어? 되세요? 그럼 나 직선도 찾았죠? 그 다음 곡선도 찾았죠? 끝났네요. 아시겠죠? 자, fx 전개합시다.
뭐 저거 전개는 자기 스타일대로 하세요. 나 원래 이렇게 전개 안 해. 그냥 보여주는 거야. 원래 나 이거 한 번에 하잖아, 3차식, 그지? 자, 끝낼게요. 4x 플러스 7x니까 11x. 그럼 2분의 11x제곱. 여기에 6x. 자, 3 넣으시면 마이너스 4분의 81. 여기다 3 넣으시면은 9니까 99. 그럼 99에 2배 해서 4 위에 올려. 근데 여기에 3 넣으면 18이니까 위에 72로 올리면 되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117? 그러면 189인가요? 있어요? 왜 숫자 왜 이러니? 어? 뭐야? 아, 마이너스다. 아씨. 45. 있죠? 5번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4개 풀었잖아 지금. 실전 수능에서 요게 이제 3등급이야. 이렇게 풀면. 산모에서는 뭐 방금 푼 4개 중에서 한 2개 정도 틀려도 3등급 나오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같이 한번 해보고, 사실 여기 뒤에는 많이 어려워서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풀 거고요. 요거 그대로 갖고 오시고, 오늘 숙제는 없으니까 오늘 이제 그 베이직슨에서 풀었던 문제들이랑 요거 복습해 보시고,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거랑 비슷한 거 하나 더 드릴게요. 그거 스스로 풀어보게. 풀이는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끝이에요. 오늘은 수고했습니다.